이 조금 무거운 날이라, 무거운 분위기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실제로 뵌 적도 없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으로는 진짜 제 인생의 스승님 중에 한 분, 정말로 최근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 분이었고,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다른 분하고 영상 찍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찰리 먼거가 1924년 1월 1일생이세요. 지금 99세.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100세 생일을 맞으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하고 양치질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 뒤에 12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영상 하나 찍어야겠다. 그래서 1월 1일이 휴일이니까 그때 영상 올려서 찰리 먼거 100세 기념, 탄생 100주년 기념,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야지 그때 어떤 분을 섭외해야 되나 막 이 생각하면서 오늘 세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뉴스를 보니까 돌아오셨다는,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접해서 와, 너무 놀랬고 마음이 또 착잡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옛날 말로는 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9세까지 사셨고 또 편안하게 잠드셨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호상이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신 만큼 편히 쉬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찰리 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찰리 먼거를 다 아는 건 아니고, 워런 버핏은 잘 알지만 찰리 먼거는 너무 그늘에 가려져 있어. 물론 그때도 농담 반 진담 반, 이분의 재산이 한 3, 4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조, 4조 어디다 붙이겠어. 전청조 재산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라는 너무나 큰 자산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찰리 먼거도 본인 회사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최대 주주 회사 오른 것도 있고, 뭐 데일리 저널을 비롯해서 코스트코 이사이기도 하고, 웰스파고 같은 것도 대주주였고, 되게 많은데, 그냥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라는 너무나 큰 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은 찰리 먼거의 6살 동생, 그 동생이 이제 93살, 동생이 93살. 근데 사실 저는 단언을 하는데 찰리 먼거가 없었으면 지금의 워런 버핏도 없다고 봅니다. 해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기업, 적당한 기업을 싼 값에 사는 게 아니라 훌륭한 기업을 제값에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워런 버핏을 개조한 사람이 찰리 먼거입니다. 물론 이제 필립 피셔라든지 다른 위대한 분들의 영향도 워런 버핏을 많이 받아서 찰리 먼거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없었어도 어차피 잘 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데에는 저는 찰리 먼거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찰리 먼거가 이제 타계한 게 되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혹시 먼거리즘이라고 들어봤어요? 먼거리즘? 이게 먼거주의라는 거예요. 먼거의 사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과 말씀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먼거리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거가 사고하고 표현하는 대로. 저도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일단 찰리 먼거는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원래 기상학을 또 전공을 했었어요. 공군 장교일 때. 뭐 물리, 또 변호사기도 해요. 법학, 물리, 뭐 수학, 기상, 심리, 철학, 뭐 경제, 뭐 이거 당연한 거고, 정말로 슈퍼 천재, 슈퍼 천재. 정말 천재인데 항상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똑한 게 아니다. 다만 어리석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이른바 역기법, 인버전,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안 따라와요. 근데 너 이렇게 하면 폭망한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뜨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본인이 언제 어디서 죽을지를 알면 거길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본인이 거기서 나락으로 가는 거, 죽으러 가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 위험성을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도 주고 더 쉬운 길도 찾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역기법이라고 하는데, 성공을 기대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실패하는 것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이 찰리 먼거 바이블 가지고 성공예감 별책부록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손석희, 막 정말 훌륭한 인물들, 버핏 이런 사람처럼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잘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회사에 있는 저 꼰대, 저 부장, 내가 저렇게 힘들지 말아야지, 나이 먹고 진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각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걸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줬던 분이고, 그래서 정말 찰리 먼거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아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에는 회로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지름길을 만들려고 한다. 빨리 가는 지름길. 근데 이게 제대로 되는 길이 아니라 결국 사고 치는 지름길일 수 있으니 그걸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 있지 않습니까?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다. 다 이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다 때려 박는 밖에 모르는 거예요. 때려 박는 방법.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도구가 한정적일수록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도 한정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투자할 때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드라이버로 풀어야 될지, 니퍼 같은 거로 잘라내야 될지, 망치로 박아버려야 될지, 스패너가 필요할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로지 내 손에는 망치밖에 없어. 그럼 그냥 때려 박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상 공매도로 돈 버는 사람은 계속해서 공매도, 계속해서 약세장, 염세주의에 빠지고 비관론에 빠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다양한 툴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찰리 먼거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책은 찰리 먼거 바이블, 별책보록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전에 박성진 대표님하고도 리딩방 코너에서도 같이 다뤘었는데, 인생의 책입니다. 인생의 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하고 이 찰리 먼거 바이블은 인생의 책입니다. 인생의 책. 이 책은요, 아무데나 펼쳐도 명언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 스톱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오네요. 그리고 대조 현상이 인식을 왜곡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심리학 중에 하나예요. 대조 편향, 그 실험을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동이에다가 물을 3개를 준비합니다.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찬물. 그래서 학생들한테 손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뜨거운 물에, 하나는 차가운 물에 넣었어. 그 다음에 빼서 미지근한 물에 넣으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데 넣었던 거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차가운 데 넣었던 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게 나한테 어떤 반응으로 오는지를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강세장 펼쳐지다가 한 10%만 지수 조정받으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 약세장에서 바닥에서 10%만 올라오면 어때요? 행복하죠. 2300 갔다가 코스피 2400 올라오니까 어때? 막 사람들 막 해피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300에서 내려온 2400이나 2150에서 올라온 2400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어때요, 사람은? 내 감정은 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 했던 행동하고 저때 했던 행동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손이 찬물에 있던 손인지 뜨거운 물에 있던 손인지 상황은 똑같지만, 그런 것도 이제 대조 편향으로 이야기를 해줬다. 펼치면 명언 나온다니까. 자, 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2007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내재 가치와 안전 마진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이걸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찰리 먼거가, 이게 162페이지입니다. 내재 가치와 안전 마진을 산출하는데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런 기법이 존재한다면 누구든 버튼만 누르면 부자가 됐겠지요. 그래서 여러 모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루아침에 골종향 병리학자가 될 수 없듯이 아무도 하루아침에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찰리 먼거가 평소에 많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마법 공식이란 없다. 어떠한 공식 같은 걸 배우고 싶다면 경제나 경영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라. 뭐 MBA 같은 거. 그러면 거기서 쓸데없는 공식을 많이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뇌에는 회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름길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 그런 거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찰리 먼거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저도 지금 매일 가슴에 품고 사는 거, 잠들기 전에, 그리고 항상 아침에 깨어나서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날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오늘 하루 더,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며 많이 읽어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찰리 먼거가 지금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쪽 눈이 실명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백내장 후유증 때 한쪽 눈 거의 실명 상태였고, 안경도 두껍고 막 난시도 심하시고 그러잖아요. 젊을 때부터 최소한 하루에 500장씩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한 440페이지짜리 책이니까 최소한 이 책 한 권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됐건 리포트가 됐건 신문이 됐건 읽어라, 계속 읽어라.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현명한 사람 중에 자기가 봤을 때 책을 읽지 않고 현명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많이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회사는 제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책을 사겠다, 특히 그 업무에 필요하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회사 돈으로 무제한 단 다 읽어야 돼.
사서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 안 됐나요? 요 책이 참 있습니다. 요 책은 가난한 찰리의 연감, 푸어 찰리스 알마니악이라고 해서, 연감이면 뭐예요? 그 사람의 일대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찰리 멍거가 인정하는 본인의 일대기 책이에요. 이거 본인이 친구가 썼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옆에서 거들어줬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이게 다 영어입니다, 영어. 이게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요. 일반 이 책도 거의 한 440페이지짜리 책인데, 예, 요 정도 될 정도 엄청 큰 책입니다. 거의 뭐 옛날 컴퓨터 모니터만 한데, 이런 삽화, 찰리 멍거 이거 뭐라 캐리커처 뭐 이런 것도 있고, 삽화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찰리 멍거가 미국 내에서만 발간하고 해외에서는 발간하지 마라. 해외에 그 번역해서 발간하는 걸 허락을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글판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그 인터넷에서는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해외 주문을 하나 해놨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고, 요거는 제가 그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 윤종엽 대표님이랑 김봉기 대표님 계시는 거기 가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보면 되는데, 이게 영어로 돼 있고 530페이지고 거의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는 한 5년 이내 읽는 걸로, 구글 번역기와 파파고에 좀 도움을 받는 걸로 해서, 요것도 아마 개정판 나올, 이게 그 세 번째 개정판인데 2008년인가 그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개정을 해서 또 위대하신 분이니까, 저는 진짜 찰리 멍거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분은 성인이야, 성인 군자. 그래서 이분의 책은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찰리 멍거의 명언, 좀 어록 같은 거, 아까 멍거리즘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낚시 도구를 파는 사내에게 물어본 거예요. 미끼가 너무 화려해. 와, 저 빨주노초 파나면 저렇게 화려하고 어떤 거 금색이고 은색이네요. 야, 실제로 저런 미끼를 물고기가 무나요? 저거 하면 낚시를 더 잘할 수 있나요? 물고기가 저 미끼를 물어요? 라고 상인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거는 물고기에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너 같은 사람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하게 치장을 했다는 뜻이고,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정말 많이 써먹는 거, 투자에 대해서 찰리 멍거가 딱 한마디로 일갈한 거,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항상 어렵죠. 항상 맨날 꼬라박는 것 같고 맨날 후진하는 것 같고, 하지만 원래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거였으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부자 돼 있고 다 인플레이션으로 다 똑같이 전 재산 다 100억씩 갖고 있어봐. 그러면 거기서 99억 가진 사람이 최고 거지야. 대중을 따라하겠다는 건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이발사에게 이발할 때가 되었는지를 물어선 안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왔던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명이, 대호 형님, 제가 양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 성형외과 갔더니 수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성형해야 될지를 왜 성형외과 가서 물어보냐고. 당연히 성형하라고 그러지. 성형외과 가서 물어보면. 이발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발하셔야겠네요 하지, 당연히. 제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현명한 투자는 가치 투자예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는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서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물론 이건 미국 버전입니다. 멍거온께서 이제 K 주식 하러 오셨으면은 더 오래 사셨을 거예요. 막 욕하고 욕먹고 막 이래가지고, 평범한 사업을 헐값에 사는 것보다 엄청 좋은 사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엄청 똑똑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다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현명하라. 단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행복해지는 최선의 길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 눈높이를 낮추면 행복해진다. 항상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아까 날마다 하루하루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라고 그 말에 붙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매일 더 많이 읽어라. 비교하는 거, 질투하는 건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탐욕이 아니라 질투다.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이 과거보다 5배 이상 개선됐는데도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대신 누군가 가진 걸 자신이 갖지 못하면 그 사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만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항상 본인이 가진 것, 나의 현재에 집중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질문 있어요? 이 찰리 멍거 권위자에게 질문을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건방 떨면 안 되는데. 아직 이것도 못 읽었는데. 그 찰리 멍거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투자자에게 중요한 3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기질, 인내심, 그 다음에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학습식 노력, 기질, 인내심, 노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력이 아니다, 노력이다. 그러니까 기질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돼요. 투자를 할 때도
막 시장이 막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나는 탐욕을 느끼는,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나는 공포를 느끼고 먼저 한 발 빠지고. 사실 이게 사람의 본능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나증권 TV 그 유튜브 나가서도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우리는 원시 시대 때 숲속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 어때요? 일단 도망가야 돼. 거기서 뱀이 나올지 뭐 호랑이가 나올지 사자가 나올지 몰라. 그때 한가롭게 아유 저 그냥 아무것도 아닐 거야, 저 그냥 어디 개미 핥긴가 보지 이러고 있었다가 잡아먹힌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끝난 거고, 거기에서 빨리 뛰쳐나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DNA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그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인류에게는 그 도마뱀의 뇌가 남아있다는 거죠. 본성, 본능대로 움직이려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이,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기본적인 기질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노력하면서 조금은 바꿀 수도 있다. 후천적으로. 그런 뜻이고, 인내심, 견뎌야 된다. 버핏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로 이 돈이 넘어가도록 주식시장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끊임없는 학습. 배우면 돼. 무식한 사람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은 저기 나태해진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핏도 그렇고 멍거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똑똑해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 벌고 빨리 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저도 많이 강조하는 게, 지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다른 사람한테 대신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식과 여러 가지 재료를 줄 뿐, 결국 이걸 모아서 지혜로 습득하는 건 나 자신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게끔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찰리 먼거 옹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가슴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영면에 드셨으니까 저 세상 가셔서 그쪽에서도 또 훌륭한 말씀 많이 또 해주시기를, 찰리 먼거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